자, 목소리 들리죠? 울리거나, 끊기지 않죠? 예. 잠시만요. 출석부터 부르겠습니다. 자, 인증번호는 262858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제 이거 이제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아마 교재는 비슷한 것만 있을 거예요. 음. 자, 이 예제를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이게 5점인데 빠졌네. 그치? 5점에 색깔을 바꿉니다. 지우개가 되었어. 자, 이 5점이죠. 그죠? 이 5점에 이게 힘이 3개가 있다. F1, F2, F3가 있다. 사실 이 힘이 다 5점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죠? F2가 여기 있고, 이렇게. F1이 여기 있고, F3가 여기 있어도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여러분 좌표계를 하나 정해서 그걸로 다 평행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벡터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힘을 5점으로 이 문제에서 이제 일단 힘이 5점에 다 있다 그랬으니까, 그지? 이 세 개의 힘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힘의 벡터의 크기가 합력에 이 세 개가 합해지면 힘이 합해지면 어떤 크기의 힘이 되고 어떤 방향을 이루고 있느냐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F1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10뉴턴이야, 힘이. 그치? F2가 얼마냐 그러니까 F2가 15뉴턴입니다. 이게 15뉴턴이에요. F3가 얼마냐 그러니까 F3가 20뉴턴인가요? 20뉴턴입니다. 그죠? 20뉴턴. 이렇게. 그럼 세타1이 얼마냐 그러니까 세타1이 30도입니다. 그죠? 세타2가 60도입니다. 세타2가 60도. 이런 문제는 뭐 정말 쉽잖아. 세타3가 30도입니다. 그죠? 맞나? 30도. 자,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합력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힘을 뭐 한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힘을 좌표축에 X하고 Y 방향으로 분해한다 그랬죠. 그지? 분해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 분해된 힘을, 분해된 각 힘을 어떻게? 이제 합하면 돼요. 그죠? 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제일 먼저 F1, FX축의 모든 힘들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X축 방향의 모든 힘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합한다. 이게 일단 분해해서 합하니까 이게 두 개를 지금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야. X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한 다음에 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F1은 10뉴턴이지 그지? 10뉴턴의 코사인 얼마입니까? 30도인가요? 요거에다가 이게 X 방향이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X 방향입니다. 이게 F1의 X 방향이에요. X 방향.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F2는 보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X 방향의 Y축이야, 그죠?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게 F2의 X 방향,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15 코사인 30 몇 도지? 코사인 60도인가요? 60도. 그죠? 그 다음에 F3는 X방향, 이 방향이죠. 그죠?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요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이렇게다 적을게요. 플러스 20뉴턴의 코사인 30도. 예? 이게 X방향을 뜻하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I라 그랬죠. 그죠? I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시그마 FY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지 뭐. Y 방향으로 쳐다보면 되지, 그지? Y 방향으로 쳐다보면 되니까, 가로 열고, F1의 Y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방향이죠. 요 방향이지, 그지? F1의 Y, 이거 좀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올라가서 F1의 Y는 플러스 방향이다. 보니까, F1의 Y는 이 방향이겠네요. 이 방향. 이게 F1의 Y 방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F1의 10N의 사인 세타의 빼도 30도. 그 다음에 F2의 Y방향, 역시 플러스 방향이죠, 여러분. F2의 방향 15 플러스 15 이거 사인이죠. 15 사인 60도죠, 그죠? 여러분, 사인 60도. 그죠? F3는 Y방향이 어떻게 돼 있다? 여러분, F3는 Y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 그치? 요거 크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F 마이너스 20N인가요? 20, 사인 30도. 이 J 방향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력을 더하고 하면 불력이다. 이렇게 되고, 이 계산기로 두들기면 계산기 샀지, 그지? 아씨, 이 계산기 두들기면 얼마 나올까? 이 계산기로 두들기면, 뭐, 예를 든다면,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지. 두들기면, 뭐, 이게, 네모, I가 됐다. 그지? 얘는 세모, I가 됐다. 그 값이. 그러면 여러분, 시그마 F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힘의 합력은 어떻게? 네모 I에다가 플러스 세모, I가 아니고 J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J지, 그지? 세모 J다. 이렇게 될 겁니다. 끝났어요. 이거 구하면 끝이야. 실제 크기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네모 실제 이제 여기서 IJ가 X 방향, Y 방향이니까 이게 뭐 어떤 힘으로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든다면 이게 합력이다. 만일에 이게 합력이다. 이 합력의 계산이 이렇게 됐다. 시그마 F가 이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만한 크기가 누구라는 거야? 요만한 크기하고 요만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네모 I가 되고 이게 세모 I가 된다고. 세모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시그마 F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루트 네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 각도를 구하라. 각도를 구하면 여러분 이거 뭐겠어? 각도. 아크탄젠트. 요 F의 각도 F. 세타의 F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다? 뻔한 거지, 그지? 아크탄젠트, 네모분의 세모. 끝! 얼마나 간단해. 자, 이해했죠, 그죠? 이 계산기를 두들기 얼마나 올까? 아, 계산을 안 해봤어. 자,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이제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가 아니다. 뭐 지금. 자, 힘의 작용에 대해서 봅시다. 힘의 작용. 힘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힘과 일과의 관계예요. 사실 이거는 말이야.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워크라 그래서 더블이라고 씁니다. 이게 참 곤란한 게, 이 참 무게란 것과 일이 같은 영어 표기로 돼 있어. 그치? 무게도 W고, 그지? 일도 워크라 그래서 W예요. 이 무게는 웨이트라서 W고, 일은 워크라서 W예요. 왜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자, 힘과 일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합니다. 그죠?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그 물체가 내가 힘을 가하니까 움직이더라. 그지? 여러분, 매년 4월 1일 날 되면, 뭐가 나오면 만우절 되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엉터리 뉴스 중에 하나가 울산바위에 있는 흔들바위가 떨어졌다 하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올해도 또 나왔지. 올해는 뭐 미국 놈 5놈인가 10놈이 모여가지고 뭐 흔들어서 떨어뜨렸다고 뭐 뉴스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그지? 음. 자, 여러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힘을 줬는데, 막 엄청나게 큰 힘을 줬는데도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면 일 안 한 거야. 일 안 한 거야.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고, 이때 이 물체가 말이야, 움직인다고 우리가 뭐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그지? 움직인 거리가 S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워크는 F 곱하기 거리, 움직인 거리만큼 S입니다. 그래서 뉴턴 메타입니다. 뉴턴 메타. 그지? 단위는 뉴턴 메타. 그래서 1 뉴턴 메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의 단위로 줄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죠? 줄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줄이라고 표현한다. 줄이라고 표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자, 인정 시간이 완료됐다니까 우리 출석을 확인을 해봅시다.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결석으로 나와 있어? 신민경, 민경이 안 왔어요. 김은혁, 은혁이 왔고, 안정민, 정민이는 자고 있나? 유영민, 안정민 왔어? 이제 깼어, 잠에서. 유영민 왔고, 윤장한, 장한이 왔고요. 이채현 왔고, 이혜진 왔고, 장준혁, 준혁이는 안 들어왔나요? 자, 전세웅, 장준혁 왔어? 장준혁 출석, 전세웅, 세웅이 왔고, 정태현, 태현이도 왔고, 조윤신, 윤신아, 안 왔어, 조윤신. 자, 그 다음에 조인서, 인서는 자퇴했나? 계속 인서는 안 들어오네. 지기현, 기현이 왔고요. 황기원, 자,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봅시다. 다시, 신민경, 민경이 안 들어왔어요. 조윤신, 안 들어왔고, 조인서, 요 3명 안 왔습니다. 신민경, 조윤신, 조인서, 저장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의 단위는 뭐다? 줄이다. 원래 이런 말이야. 이런, 이, 일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나도 한 번씩 이 일에 대해서 헷갈려. 그 기호 때문에. 이제, 워크다. 워크는 힘 곱하기 거리라는 거. 그러니까 단위가 뭐다? 뉴턴 메타. 이 뉴턴 메타인데, 1 뉴턴 메타를 1줄이라고 한다. 1줄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근데 이때 이 일에는 여러분, 이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지, 그지? 일워크는. 그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상태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얼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냐는, 그지? 얼마만큼 움직였냐라는 시간에 대한 게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동력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헷갈려요, 사실. 일과 동력, 힘과 동력, 그지? 그래서 힘을 주면,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그 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일 거리가 있고, 그래서 힘에다 거리를 곱하면 워크가 되고요, 그지? 일이 되고, 그지? 거기다가 뭐 하면 그걸 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1시간이면 1시간, 1초면 1초에, 1초에 얼마만큼 갔냐? 속도의 개념인 거지, 그지? 1초에 얼마만큼 갔냐는 속도의 개념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의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거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뭐, 자동차 리뷰하는 놈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 막, 그지? 자동차에 요즘에 여러분 뭐 쓰게 돼 있어? 뭐 쓰게 돼 있냐 그러면 동력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동력의 대표적인 얘가 마력이지, 그지?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지? 근데 그 마력을 이야기할 때 이 단위를 말이야, 뭐 이걸 뉴턴 미터 퍼 세커잖아, 그지? 예를 든다면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n 미 m 나누기 s라고 이야기하는 놈도 있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자, 기자라는 놈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자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일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그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가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하는 거야. 단위 시간당, 그지? 특정한 시간 단위당 얼마만큼 많이 움직여가냐, 이 중요하죠. 그죠? 그걸 뭐라고 뭐 이야기한다? 동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그렇다 그러면 동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동력을 보통 파워라 그래서 P라고 적습니다. 이게 있는데요. 그죠? P. 그래서 P는 단위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게 타임이니까 T로 나타내죠. 그죠? 워크를 갖다가, 즉, 일을 시간으로 나. 일을 시간으로 나오니까 일이 뭐다? 일이 앞에서 우리 FS라고 했잖아. 그지? 이 FS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FS가 W가 될 거고 이걸 T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위를 쓰면은 뭐 시간은 S고, 그지? 워크는 뭐 뉴턴 미터야. 또는 여러분 줄 나누기 초가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죠? 단위 환산은. 그지? 원리를 알면 단위를 적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이 동력의 단위를 뭐라고 나타내냐 그러면 와트라고 씁니다. 와트.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지? 와트입니다. 그지? 사람 이름이지. 이 영국 놈인데 옛날에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 동력의 단위가 와트인데 이만은 마력으로 이야기했어요. 마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야 임마가 사실은 이 와트라는 새끼가 이 자식이 그거야 고용주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노예들을 끌고 와서 노예들 일 시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면 뭔가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니까 결국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동력을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단위 시간당, 그지?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 어땠다는 거야, 이거? 와트라는 인간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생각한 거야? 노동 착취를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보면 사실 여러분, 그지? 뭐 해요? 뭐, 시간당 얼마만큼 생산력이 있느냐, 이런 거 하잖아. 생산력이라는 게 시간당 얼마만큼 뭘 만들어내냐. 뭘 만들어내는 거는 그만큼 일을 했다는 거거든, 그지?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될 거야.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야, 옛날에 대면 수업하면 우리 이제 이 기계공학 개론이나 아니면 그 항공 저기 뭐야 뭐야 여러분 뭐지 저 항공기 시스템 이해를 할 때 꼭 비디오를 하나 여러분한테 틀어주는 게 있어 들어와서 옛날에 그 EBS에서 우리나라 EBS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는
세계 다큐멘터리 그 대회 나가서 금상 1등 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 그러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 세계 석학들을, 경제학자의 석학들을 막 영국, 뭐 미국, 뭐 유럽, 미국 뭐 이쪽은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에서 뭐 노벨상도 타고 노벨 경제학상 있지 그지? 그런 거 탄 사람들 인터뷰에서 당신은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 하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자본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쫙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지?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지. 예? 중국도 사회주의죠. 이 사회주의가 사실은 독재만 안 한다 그러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지? 그래서 이제 아마 마르크스, 저기, 마르크스가, 그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영국 사람들은 여러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가 꼽힌 데가 원래 자본주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자본주의의 시작 영국이야. 영국. 처음에는 여러분 왜 자본주의가 시작되냐 그러면 왕실에서 말이야 돈을 막 세리 모았는데 이걸 뭐 어디 보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보관을 시켰어. 그런데 이 보관해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지도는 아니지 그지? 지도는 아닌데 요거 말이야 지금 당장 보관하고 있는데 1년 이상 보관하라 그래. 그러니까 인마가 뭐 했냐 그러면 그래 이 보관한 거 다른 놈한테 빌려주고 나 그놈한테 이자 받을까 이 생각인 거야 시작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행이야 은행. 그지?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 뭐야 그 돈을 갖고 은행은 뭐 합니까? 돈을 불리지 그지? 불리고 우리한테 이자를 준다. 요즘은 뭐 이자가 1%도 안 되니까 뭐 그게 은행이야. 그것이 은행의 시작이에요. 은행의 시작은 사실은 굉장히 나쁜 곳에서 시작됐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이 경영이나 은행이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도 나와요. 참 진짜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서 목숨의 중요함을 여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인성교육 따셔야 된다고 막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영국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거야. 세계 자본주의 가장 꼽힌 나라가 영국이었거든, 영국하고. 그지? 근데 지금은 유럽은 보면 여러분 다 수정 자본주의로 갔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가 생각하기에 근세에, 그지? 19세기부터 18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그지? 이때까지. 네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1등이 누군 줄 아나? 막스야, 막스. 마르크스야, 마르크스. 1등이. 제일 위대한. 우리나라 같았으면 여러분, 지금은 그 양반 죽었지만 전두환 시절만 있어도 이런 이야기 하면 나 잡혀갔어. 여러분 모르지, 그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면 바로 잡혀갔어요. 뭐라고 부르면서? 빨갱이라 부르면서. 어디 막스를 이러면서. 그지? 지금의 공산주의를 보면 아마 막스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막스는 천재입니다, 천재. 그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 전에 또 EBS에서 여러분 그 강의를 했죠.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와, 정말 저 새끼 천재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언제예요? 지금은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가 그래도 많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그걸 하고 그래도 아직도 문제잖아 자본주의는 정말 문제. 돈은 없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돈이라는 건 서로에밖에 없는 거야. 실제 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한다고 어떤 고립된 섬에 있는데 여기 돈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 100원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결국에 가서는 다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세계 석학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한번 꼭 보세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면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 딱 들 거야.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동력도 뭐다? 산업혁명 때, 그지? 고용주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시작된 개념이다. 동력의 단위는 와트다. 그지? 와트고, 와트다. 사람 이름이다, 그지? 와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위로 나타내면 줄 퍼 세컨겠지, 그지? 1줄이 뭐의 개념이다? 1의 개념이니까. 그걸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그지? 그래서, 동력은, 동력은 이렇게 된다, 그지? 1와트를 1초로 나누면 1와트고, 1와트가 아니라 1워크를 1초로 나누면 1와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새끼도 이름이 와트라서 앞에 W로 시작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1줄에 1와트가 1줄이죠, 그죠? 1줄이니까 1줄 퍼 세크로 나타낸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면 자꾸 헷갈려요, 이것도. 자, 우리 동력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 교재에 없을 거고, 다른 교재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교재에서 한번 가져온 겁니다. 자, 적으세요. 필기하세요. 동력에 대한 예제, 그지? 자, 어떤 자동차에 무게가 5,000kg죠, 그죠? 5,000kg이니까 5톤이네. 이제 이런 5톤의 물체를 이제 끌고 갑니다. 견인한다. 이제 이때 말이야, 자동차의 속도가 50km/h로 달리게 하면 자동차에는 최소 얼마의 동력이 필요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야, 이것만 딱 쳐다보면, 와, 이게 동력이 이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는 지금 나온 거라고는 속도밖에 없는데, 무게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풀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알고 있는, 동력의 개념, 그 다음에 일의 개념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부하라는 거는 뭔가, 그지? 이게, 마찰력, 공기저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대학 과정에서는, 공대에서는 반드시 이 가정을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냈는데 마찰력과 공기저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계산해야 됩니다. 예? 항력 계산해가지고 항력 계수를 계산한 다음, 자동차의 항력 계수를 계산한 다음에 지금 바람이 몇 미터 세크로 부는지 해서 항력을 계산해서 항력 집어넣고요. 그지? 그 다음에 마찰력, 마찰력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표면 마찰 항력이지. 표면 마찰력에서 뮤하고, 그지? 수직력, 그지? F하고 구현해가지고 다 계산해야 돼요. 이런 단서가 없다면. 여기서는 고등학교 때는 아니랬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물리에 가면은 무조건 마찰력은 정말 특별할 때 얘기하는 거고, 공기저항력은 여러분, 당연히 없는 것을 항상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런 거야. 공을 쌓아 올렸다. 그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물리에서. 그러면 공을 V라는 속도로 딱 90도 방향으로 하늘로 쐈다. 그러면 이게 운동에너지 처음은 얼마입니까? 운동에너지는 처음에 올라간 V라는 속도로 올라갔으니까 초기 속도가 V0니까 그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지, 그지? mv 제곱.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제일 크고 올라가면서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점점 자연스럽게 줄을 거야. 올라가다가 내려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mgh가 여러분 위치 에너지지, 그지? 이게 최대가 되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뭐야? 0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여기는 하나에 뭐가 있어? 뭐가 빠져 있어? 공기 저항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여기까지 생각하라 그러면 고등학생들 창문 열고 뛰어내려. 100이면 100 다 뛰어내립니다. 예? 천재가 아닌 이상은 막 싫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 점점 멀어지는 거지. 이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냐? 총을 쐈단 말이야.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총을 빵 쐈어요. 총알이 하늘로 쫙 올라가. 그지? 공포탄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총알을 맞았다 이거야. 죽을까 살까 이거야. 그냥 고등학교 때 단순히 배웠던 여러분 에너지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사람한테 그냥 바로 쏜 총알 맞고 이 사람 죽는 거랑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져 내려오는 총알 맞고 죽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안 죽는다, 그지? 폭만 큰 거 난다, 그지? 안으로 올라갔던 재수 없으면 죽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공포탄 맞고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냐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여러분 땅콩을 떨어뜨렸을 때 그 땅콩을 밑에서 맞았다. 죽을까 살까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죽을까 살까? 좀 아프겠지. 삽니다. 그 사는 이유가 뭐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뜨리면 사실은 말이죠. 이런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 땅콩을 맞으면. 상당히 큰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중력과 속도에다가 이제 떨어지는 높이가 있습니다. 미체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치? 미체 에너지가 짱이 내리면 땅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버리잖아. 아주 충격량으로 바뀌는 거. 이게. 근데 안 죽어요. 대가리 홍만 나요. 왜? 뭐가 빠졌어, 거기에는? 중간에 공기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콩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 공기와 땅콩이 뭐 하겠어요? 마찰을 일으키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뭐 있었다? 뮤라는 게 있었다. 그지? 점성이란 한국 여기서는 안 했구나. 나중에 뒤에서 할 텐데 점성이라는 게 있어. 공기가 여러분 공기에는 끈적끈적한 성질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성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 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마찰이야. 표면 마찰 압력 때문에. 추울 때 손 비비면 열나지, 그지? 그 표면에, 손바닥 표면에 마찰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지문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지? 그 마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일부 에너지가 날아가고, 속도 더 이상, 그 다음에 항력 때문에 속도가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제 위치 에너지가 완벽하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거 가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걸로 하고 풀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역학을 풀면 꼭 교수님들이 역학 모듈 내는 사람들이 이런 단서 조항을 하면서 단서 조항을 딱 붙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 자, 이거 단서 조항 붙이니까 마찰력 공기장 없는 걸로 하니까 그냥 좋아 그럼 그냥 풀자. 그럼 뭐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한 동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야 동력을 어떻게 풀더라? 동력의 정의가 뭐더라? 하고 동력의 뜻이건 여러분 이건 동력의 정의를 적은 거예요. 쭉 동력은 단위 시간당 한 일이다, 그지? 근데 일은 어떻게 됩니까? 와트는 이런 와트가 아니지 워크는 이런 거지.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 T는 F 곱하기 S. 어쭈구리?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보니까 여러분, S를 T로 나누면요. 이게 뭐야? 이게 속도 아니야, 속도. 응? 속도가 있네? 90km/h 위에. 그래서 이식을 일식에다가 여러분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적어야 돼. 하나하나. 답만 적으면 다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는 답이 중요했지. 답이 얼마다가 제일 중요했어요.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이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기술에서 이야기했잖아. 그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의사소통 기술이. 그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다 이해한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아주 이런 것들은 알겠지 아니에요. 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식에다가 일식을 대입하면 결국 동력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속도가 되네. 이거야, 속도가 되네. 이거 3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일식으로 돼 있다, 그지? 이거 여러분 3식이 돼야 된다, 그지? 따라서 이제 끝난 거지 뭐. 위에 문제상에 F가 얼마라고? 5천, 무게, F가 얼마? 자동차의 무게를 건다 그래서 무게가 곧 힘이잖아요, 여러분. 무게가. 이제, 5천 곱하기 5만 나누기 3,600. 5만 나누기 3,600 뭐예요, 여러분? 50km per hour를 미터 per sec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뭐다? 50km per hour를 이제 뭐로 바꾼 거다?
미터 퍼 세크로 바꾼 거다, 그지?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킬로미터는 미터의 1000배 아니야. 그러니까 50 곱하기 1000, 5만 나누기 시간은 몇 초? 3600초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줄 단위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동력의 단위로 나타낼 때 뉴턴 메타로 나타낼 때 뉴턴 메타 퍼 세크로 나타낼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써야 된다고 결국. 그러니까 얼마나 딱 계산기로 딱 뚫으니까 봐 이러면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왔잖아. 69,444.44와트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같았으면 이거 절삭해 버리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자리수는 두 자리입니다. 공학에서. 69,444.44와트고 이거는 69.44kW가 되는 겁니다. 그치? 얼마시고? 살짝 꼬여 있는 거지. 살짝. 뭐에? 동력은 결국보다 힘 곱하기 속도다는 거. 동력이라는 놈은 여러분 사실은 뭐로 정했죠? 단위 시간당 워커였는데 이제 이걸 뭐 바꾸면 워크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걸 시간으로 나누니까 결국 동력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뭐다? 속도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만 적어서 풀었다 그러면 한 2점 감점을 하고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이제 한 생략하고 외워와서 동력은 두 가지가 있다. 뭐다? 워크 나누기 t고 이거는 f 곱하기 v다. 라고 문제를 그냥 시작해버리면 여러분 찍 하고 그어버립니다. 교수님들이. 왜? 원래 동력은 t분의 워크거든요. 여기서 유도된 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 마찰력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 출석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마찰력을 합시다. 자,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하는 출석입니다, 여러분. 자, 인증번호는 770, 야, 이게 575입니다. 맞나? 770, 575. 자, 문제를 또 문제나 푸니까 벌써 여러분 밖에 얼마 지나갔어요? 시간이 무려 40분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굉장히 길게 설명해서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면 역학 시험을 보러 가면 교수님들이 몇 문제 내냐고 그러면요 한 4문제 내요. 4문제. 4문제 정도 내고 얼마나 풀까? 아주 간식이에요 여러분. 객관식 역학이라는 건 없어요. 사기야 객관식 역학. 보통 전문대학 가면 객관식으로 다 풀지 그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장난하냐 그거는. 4문제 정도 풀면서 몇 시간 준 줄 알아? 2시간에서 3시간 풀어라. 보통은. 시험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화장실 못 가죠, 당연히. 화장실 나가면 뭐다? 시험지 그냥 내고 나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 역학 시험 보러 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교수님이 딱 들어서, 야,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와. 부터 시작한다고. 화장실 다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딱 앉아서 그냥 빈 백지를, 그지? 딱 줘. 그리고 칠판에다가 요즘처럼 뭐, 그 인쇄 종에다 나눠줘요. 칠판에다 그냥 네 문제를 쫙 내는 거야. 그리고 자, 2시간 동안 본다. 그지? 감독해도 죽을 지경이지. 2시간 동안 그 시험 감독하려고 그래봐, 여러분. 중간에 화장실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1시간마다 꼭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기저귀 차고 와야 돼. 네 문제 정도, 네 문제를 2시간에 빠져타죠. 정말 빠져타죠. 금산할 시간도 잘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역학 공부는 나중에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할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역학은요, 여러분, 절대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나도 해봤어. 나도 대학 다닐 때. 그지? 고등학교 다닐 때 나도 사지선다 했단 말이야. 맨날 그런
특히 여러분 세대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논술도 있고 이래서 뭐 이렇게 푸는 과정도 했잖아, 그지? 단답형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사지선다밖에 없었어, 무조건.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이었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암기식 교육은 장점이 뭐죠? 벼락치기가 가능하죠.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심지어 물리하고 여러분 수학도 벼락치기 했으면 돼요. 왜? 물리하고 수학을 다 암기했거든. 공식 탁 적어주고. 공식 암기해서 왔어. 그 공식 가지고. 물론 수학하고 물리에 여러분 80%는 또는 90%는 사실 암기예요. 암기를 해야 돼. 그래 딱 풀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지? 대학 와서 야 이거 뭐 벼락치기 하면 되지? 그래서 시험 기간이 이제 딱 일주일 전에 앉아서 일주일 전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해봐 때나 밤을 새도 안 됩니다. 다릅니다. 이거 뭔지를 몰라요. 막. 그래서 시험들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드러내잖아. 이걸 뭐 한 서너 번 꼬아놨네? 책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냐. 역학은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시험을 시작한다 그러면 시험 기간 2주 전부터 최소한 내가 2번은 보고 들어가야 돼. 그거 몰라서 여러분 나도 2학년 때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줄 알아? 근총 찼어요. 특히 유체학 근총 찼어 나. 유체학하고 외워서 안 되거든 이게 잘. F 먹었어 F 먹었어. 그리고 우리 그때 교수님들은 점수를 올려주는 게 없었어요. 받은 대로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면 맨날 지금은 시험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지? 시험 보고 나면 자기 공부 잘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여러분. 너네 착각이야. 상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냥 비율로 내서 A줄놈 A 주고 B줄놈 B 주고 C줄놈 C 주고 F줄놈 F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A 받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아니야. 이러고. 나도 그랬어. 업무로. 근데 우리 때는 뭐 했냐 그러면 우리 때는 절대평가야. 뭔가. 평균이 100점 만점에 평균이 몇 점인 줄 알아. 역학시험을 보면 애들이 이제 역학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걸로. 30점이 안 돼요. 다 F야 다. C 받은 놈이 탑이야. 역학 공부를 할 줄 몰라서. 처음 당해보는 거지. 정신 번쩍 차려줘. 와, 이러면 안 되겠다. 첫 시험 딱 치고 나면 다 쓰러지는 거지. 첫 중간고사 보고 나면 역학에서. 그 다음부터 뭐야, 이제. 왜 2학년 때 군대를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역학에서, 기계과는 역학에서 빵꾸 나면서 군대 가는 거야. 전부. 군대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복 불능이다. 그지? 옛날에는 F를 3번 먹으면 잘렸어요. 학교에서 잘렸어. 퇴학이야. 성적 미달 퇴학.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의 졸업 증원보다 입학 증원을 훨씬 많이 뽑았어. 30% 이상은 더 많이 뽑았다고. 미국처럼 한다고 그랬어. 전두환이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 아들 대학 넣으려고.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나올 때는 힘들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이게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이제, 뭐, 난리 났지. 2학년 이학기 되면 여러분, 2학년 1학방 딱 마치고 학교를 가면요, 반이 없어요, 반이. 반이 군대가. 아니, 뭐야, 3분의 2가 군대를 가요. 3분의 2가 아저씨들이 와 있어. 보면은, 복학했던 형들이야. 복학생들은 확실히 공부를 잘해요. 왜? 군대에서 쓴맛 단맛 다 봐서 사회 나가면 제대로 생활해야지 하는 게 있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아세요. 15분이네. 자 3분 남았는데 자 어쨌든 역학 공부는요 최소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예제만 풀어오면 안 돼. 예제만 풀어오면 교수님이 풀어냈던 모든 문제는
두 번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풀어서, 딱 한 번 풀어서 왔다? 에이, 예, 반도 못 맞춰요. 두 번 정도 풀어봐요. 미니멈.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오냐,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한 80점 나올라나? 100점 만점에? 그래서 여러분, 붙이잖아요. 공포의 사역학이라고. 오죽했으면 공포의 사역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대학 2학년 때는 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자식 놈이 기획 안 보낸다 그랬어. 야, 대학교 2학년이 대학 생활의 꽃이에요. 원래 1학년은 말이야 못 모르고 다녀. 그지? 맨날 그 선배들이 불러서 끌려다니고 뭐 동문회하고 뭐 맨날 술만 처마시고 막 다니다가 2학년쯤 되면은 막 여기저기 미팅도 하고 막 진짜 이제 대학생활 좀 알았잖아요, 그죠? 언제 달라지냐 그러면 여러분 여름막 지나고 나면 확 하고 달라져요. 특히 여학생들. 그럼 뭐 신입생 때는 여러분 뭐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 구분 안 가다가 이런 방이 딱 지나면서 학교를 딱 나타나면 막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막 이제 2학년 때 되면 막 정말 막 이런 문화생활도 많이 하고 뭐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뮤지컬도 보고 막 그런 거 막 하고 있는데 기획과 애들은 앉아서 도서관 안에서 쭈그리 가지고 하루 3마디씩 하면서 공부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의대보다 더 많이 공부해요, 여러분. 대학에 일주일에 1000문제씩 푼다고. 리포트를 한 번 놓치면, 리포트를 한 번 놓치면요, 여러분, 복구를 못 해. 그 다음, 한 줄 리포트를 미루잖아요? 그럼 20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두 개를 한꺼번에 내려고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저기, 재료역학을 갖다가 결국 리포트 못 냈어요. 에이씨, 빵꾸 먹지 뭐, 이번에는. 이러면서 리포트 못 냈어. 다행히 리포트 점수 30점밖에 안 돼가지고, 20점밖에 안 돼가지고, 그때, B인가 맞았던 거 기억을 해. 그래서 최고의 꽃의 2학년 때 다른 애들은 열심히 봄에 도서에 학사 들고 놀러 다닐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를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나와서 선배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MT도 가고 선배들이 시켜주는 미팅도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쉽다 아쉬워. 여러분.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신민경, 광민석, 민석이, 광민석, 없어? 도망갔어, 광민석? 아까 있었잖아. 음, 윤장한, 장한이는 아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이은경, 은경이, 도망갔냐? 조인선은 결석이고, 은경이 어디 갔어, 은경이? 음, 은정이구나. 미안하다, 야. 내가 잘못 봤다. 노안이 와서. 아유, 아주 미안하다, 야. 은정이었구나. 이게 지금 모니터가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신민경, 민경이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윤장한, 조인서. 자, 윤장한 왔어? 그러면 신민경, 조인서. 자, 저장합니다. 신민경하고 조인서만 지금 없어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 11시 정각에 계속 할게요.
자, 목소리 들리죠? 네. 어, 10시간 했고, 또 조회를 눌러야 되지. 아, 이 프로그램 깨떡 같아가지고, 정말. 아직도 안 들어왔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11시인데 왜 안 먹어요? 서버에 시계가 이거 이상한가 봐. 그럼 동기화 좀 시키지. 아, 11시가 넘었는데. 자, 공지사항을 하나. 우리가 리포트 툴을 내가 깜빡해가지고 여러분, 과제 관리에다가 등록을 해놨죠. 그죠? 음.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리포트 툴을 일주일 연장합니다. 이제 등록해놨거든요. 리포트 툴을 일주일 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등록돼 있을 거예요. 과제가 이 클래스에 이제 과제 올리라고 이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리포트 2가 세탁기였지, 이제 세탁기를 이제 한 주 더 연장해서 이제 올리면 됩니다. 아, 까먹었어요. 이제 늙어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공지가, 다음 주가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이 수요일부터 목, 금, 토까지가 항공우주공학회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항공 관련 제일 큰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여러분 학회가 있어. 어, 그래서 오늘 내주는 건 없을 거야, 아마. 어, 학회가 오늘 내주는 과제는 없고, 한 저번 주 과제가 내가 등록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낸 거예요. 나의 실수야.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 이제 항공우주학회가 있거든요. 그 강원도 고성에서 있어. 여러분도 이제 대학원생들은 가요. 이제 다 비용을 이제 교수님들이 다 대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은 보통 가서 학회도 구경하고, 요즘에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각 사람들마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술 동향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와요. 그죠? 근데 이제 학부생들은 잘 안 가죠. 근데 뭐 또 수업 중이니까, 그지? 학부생들은 대부분 다가 그런 학회에 이제 모든 대학원생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발표하는 사람들 있고, 뭐 교수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항공 관련 업체에서 다 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회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카이 한국항공우주, 그지? 산업주식회사, 그다음에 또 여러분 ADD 국방과학연구소, 또 뭐 항공우주연구원, 뭐 한화, 뭐 엄청나게 많아, 그지? 항공과 관련된 모든 전자도, 항공 관련된 전자, 기계, 어, 운항, 또 뭐 다 옵니다.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 관련 제일 큰 학회예요. 그다음에 스폰서들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콘도에서요. 3월이 아니다. 4월 20일이던가? 잠깐만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달력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20, 21, 22, 이렇게 3일간 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근데 나는 그게 임원이 돼서 여러분 내가 가서 학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날 수업은 여러분들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수업이잖아요. 목요일 날 수업은 뭐라고 녹강이라 그러던가 애들이 맞나? 녹화 강의인가? 어, 그걸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강의합니다. 알지, 그지? 오는 방법, 그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업을 이렇게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화상 강의는 안 하고 저 비디오가 올라갈 거예요. 그지? 비디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어, 녹화 파일이 올라갈 겁니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와서 일주일 동안 아마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쭉 보시면 자동으로 여러분 그 이 클래스에 이 친구가 얼마만큼 봤다 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그 계속 연속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뭐 중간에 내가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중간에 끊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봤다는 걸 얘가 기록을 해요. 그죠? 기록을 해서 여러분 잘 보면 동그라미, 그지? 중간에 뭐 다 못 보고 중간에 나갔다 그러면 세모, 뭐 그다음에 안 봤다 그러면 X 이렇게 나한테 탁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다른 수업도 해봤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목요일 날 수업도 다 그렇고 금요일 날 수업도 다 마찬가지. 다음 주 수목금은 그렇게 수업합니다. 질문 있어요? 중간고사 못 보잖아. 여러분 몇 명이냐 그러면 여러분 80명이야, 80명. 일단 80명이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기말고사 때는 이제 아직 현재까지는 여러분 거리두기가 있잖아, 그지? 거리두기가 있어서 중간고사는 그냥 과제로 여러분 지금 내고 있는 과제로 다 대체할 거예요. 중간고사를 따로 과제를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지? 지금 리포트 2까지 나갔지, 그지? 리포트 3가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이 언제더라? 중간고사가 보통 여러분 8주가 중간고사거든요. 지금이 6주째 아닌가? 7주째인가 지금이? 보통 8주에서 7주 사이를 중간고사로 하라 그래. 옛날엔 딱 정했는데 4월 15일부터 5월 5일 그렇게나 긴 사이래? 10일간이라고? 4월 15일이면 내일부터야? 그렇게 올라와 있어. 우리는 일단 그럼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수업 안 해야 되겠네.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중간고사 기간이네, 그럼? 그러면 내일부터가 중간고사 기간이네요, 그죠?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다고? 공지 한번 봅시다. 우리 원래 중간고사 기간에는 수업 안 하거든요? 봅시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야, 나와라! 아, 왜 이렇게 느리지? 홈페이지가? 공지사항이 있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니까 힘들인가 보다. 이제 제대로 뜨는 것 같다. 여기 있어? 땡큐. 야, 외부 사이트라고 안 된대. 이 신호는 외부에 있지도 않은데, 이제 됐다. 자, 중간고사 안내 봅시다. 시험기간 7주차네요. 4월 15일부터 9주차, 그 사이에 하라 하는 거야, 그지? 수업 진도에 따라서 교수와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장소는 시험 기준을 실시하고 중간고사를 운영하는 교회는 정상 수업으로, 유선 수업 하라고 그러네, 중간고사 운영하지. 대부분 안 하지. 중간고사 다른 시험 열심히 봐야지. 음, 나는 원래, 중간고사 안 보면 시험 수업 안 해요. 여러분들 다른 시험도 있는데 그거 수업하면 봐봐. 얼마나 불편해. 내가 학교 다녀봐서 알아. 그거는. 그치?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중간고사 기간으로 정해서 수업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거 가만있어 봐라. 그러면은 항공기 시스템에 의해 듣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냥 중간고사 안 보는 걸로 한다고. 안 보는 걸로 돼 있으니까 수업 안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공지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학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를 중간고사로 보고요. 그치? 다음 주에는 수업을 없는 걸로 할게요. 그게 낫겠지, 그지? 그럼 다음 주는 학회 때문에 수업을 안 하니까 중간고사 보는 걸 대체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다른 시험은 비가 개론이잖아요, 여러분. 그치? 전공 개론이니까 또 단위에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기간 동안. 음. 중간고사 기간 동안 시험 보면 여러분 시험 보는 사람들 수업하면 시험 보는 사람으로 짜증 나도 옛날에 그랬어. 짜증이 뭐 엄청나지. 밤새 공부하고 있는데 또 언제 수업 듣고 졸고 뭐 그치?
예. 다시 보기는 없어, 원래. 전화하면 되지. 과제 관련 개별 질문 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되지. 전화해. 나는 카톡하고 여러분 메시지 잘 안 봐요. 어저께 누구 친구 하나가 누가 전화했지 나한테 전화해서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가 미안해 여러분. 야씨 맨날 카톡이나 카톡하고 저기 그거 보내면 늦은 시간만 아니면 되잖아. 그거 얼마나 비인간적이야. 씨. 요즘에는 여러분 난 눈도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짜증나. 전화해 전화가 얼마나 좋아 목소리 듣고. 내 전화번호 모르나? 적어줄게요. 전화번호를 공개를 안 하는구나. 아는 사람 어떻게 알지? 이제 다 가르쳐 주는데 일로 전화하면 됩니다. 나와 있지? 나와 있어. 전화하세요. 전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화하기 전에 일단 요즘에 하도 이상한 전화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치? 음. 그러니까 전화하기 전에 메시지 하나 보내요. 전화한다고. 그냥. 그리고 전화하면 돼. 그러면 요즘에 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번호가 딱 오면 받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치?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 일단 메시지 하나 보내고 전화하시면 돼. 메시지를 막 길게 쓰면 난 눈도 안 줘서 못 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 욕할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나처럼 돼. 야, 지하철 타면 말이야. 응? 지하철 타면 연세 많으신 아저씨들 40대 후반에서 50대 직장인들 하차하잖아. 자리에 앉아서. 외장한대로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반들도 옛날에는 책 보고 신문 보고 다 그랬어. 근데 이제 나이가 45 정도 되면요. 45 늦으면 50이고 대부분 40대 중반에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깨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도 노안 오셨지, 그지? 그러니까 돋보기를 껴야 돼요. 근데 돋보기를 끼면 여러분 어떻게 돼? 가까이 있는 건 잘 못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안경을 꼈다 벗었다 생지랄을 해야 돼. 물론 다초점이 있긴 있지만 또 다초점 나 같은 게 안 써요. 잘 안 맞아가지고 여러 번 해봤는데 나는 다초점 별로더라고. 그래서 그냥 돋보기 나중에 되면 여러분 안경이 집에 한 6개 돼. 안경이 눈 나쁜 사람이 노안이 되면 덜 골 때려요. 눈 나쁜 사람이 노안이 오면 컴퓨터 보는 안경 따로 있어야 되고 멀리 보는 안경 그지 따로 있어야 되고 책 보는 안경 따로 있어야 돼.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책 보는 거리와 컴퓨터 보는 거리가 달라요. 이 제일 고민이야. 그래서 뭐가 제일 하기 싫냐 그러면 이제 노안이 오면 그 이제 문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종이를 빼가지고 종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뭐 문서 작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과제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 그걸 못해. 짜증이 나서. 그러면 이제 막 돋보기를 썼다가 벗었다 뭐 안경을 막 안중이 안 되면 또 다초점도 맞춰요. 다초점 보면 다초점이 뭐냐면 별거 아니야. 밑에 안경의 바늘 딱 잘라가지고 아래쪽은 돋보기고 위쪽은 눈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건시와 은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음. 그런데 그걸 옛날에는 돋보기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걸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걸 렌즈의 두께를 싹 부드럽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려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야 돼, 대가리를. 그 지하철 타면 여러분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지하철 지금 어디 왔냐 대충 불러 뭘 좀 볼라 그러면 주변 환경을 볼라 그러면 안경을 바꿔 껴야 된다고 안경을 벗든가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안경을 여러분 머리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한다 말이야. 얼마나 짜증나 보기도 그렇고 이제 안 그러면은 할아버지 보는 거 있잖아 안경놈으로 보는 거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40대 후반 아저씨부터 대부분 지하철에서 잔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 그 이해를 못했었어. 이 노땅들은 왜 이렇게 맨날 지하철만 타면 디비 짜냐? 막 이런 생각했다고. 도대체 디비 짤 시간에 좀 자기 개발이나 하지. 막 이런 마음을 막 가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사람이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책 읽는 것도 싫어져요, 자꾸. 그래서 요즘에는
그럼 문서도 가능하다면 PDF로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컴퓨터 화면에 두 개를 띄워놓고 그지? 그렇게 작업해야지 밑에 책 보면 작업 못해. 아 짜증나서 못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 이야기 왜 했지? 근데? 어 전화. 그리고 전화가 솔직히 인간적이잖아. 훨씬 더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세요. 전화하기 전에 메시지 하나만 두고 누구누군데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좀 이따가 전화하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전부. 그리고 그럼 다음 주에는 여러분 수업 없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른 시험 준비하세요. 이거 뭐 여러분 개론인데 뭐 기계공학 개론인데 다른 여러분 영어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뭐 다른 교양도 있죠, 그죠? 그런 데서 성적 잘 받으세요. 그죠? 그 교양 한번 빵꾸 나면 여러분 또 우리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빵꾸 나면 메꿔야 되잖아. 그거 빵꾸 나면 졸업 못하지 아마. 지금 맞지? 여러분 무슨 영어 있지 그지? 그거 빵꾸 나면 아마 조립할 그 어쨌든 메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도 그거 하나 그거 모르겠네. 그 봉사활동 있나요, 여러분? 1학년들? 옛날에는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 하나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을 채워야 돼 시간을.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 있었지, 그지? 그것처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대학생 보고 봉사활동 하라 그래가지고 참 놀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봉사활동이야. 대학교 1, 2학년 때가 최고의 꽃인데 예. 원래 1학년 때는 노는 거야. 원래 근총도 한 두 개 차보고 이제 1학년 때 앉아서 공부 막 하고 그러면 인간미 없잖아. 이제 여러분 대학 어떻게 왔는데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새끼가 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나는 공부가 제일 고요. 그런 새끼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 그랬지, 그지? 인간 아니라고 그들은 이제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런 놈들은.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지. 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이러면서 그런 책도 있었잖아, 그치? 미친 새끼 아니야, 그치? 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다 그러면 뭐 뉴턴 같은 놈일 거야, 그 새끼. 근데 뉴턴 새끼, 그 새끼 말이야. 그 또래 새끼야, 원래. 유명한 또래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 못 해가지고 맨날 왕따 당하고 그랬다고. 걔가. 천재는 천재인데. 그게 과연 자기 인생에서 행복한 걸까? 안 그러, 모르지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지? 뭐 그게 행복할 수도 있지 뭐.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자식들. 너네는 이런 거 못하지. 이런 지 혼자, 그지? 그런 생각.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또래이지, 뭐, 그거 뭐. 그래서 유턴이 원체 유명하니까 여러분 동화책도 나오고 막 그런 거야. 동화책에도 나오잖아. 애들한테도 막. 뉴턴이 위대한 뭐. 근데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문제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전기 같은 것은 뉴턴에 관한 책 읽어보면 아, 저 새끼 또래이지 뭐 저게 인간이냐 이 생각 든다고 정말. 실제 그랬고요. 그럼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역사학자들도 그러고 있는 거. 요즘 또 보면 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요즘 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 요즘 보면 자꾸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하냐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가 되겠대. 개뿔. 여러분 그거 봤지? 그지? 뭐 봤어? 페품 오케스트라 봤지? 그지? 그거 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뭐 뭔가 나 혼자 사업을 구성해서 내가 뭔가를 내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그거 경험 없으면 100비면 100 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취업해서 찾아요. 취업해서. 오히려. 취업해서 한 5년 가까이 취업해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도 봤잖아. 그 비디오에서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한다고. 예. 그런데 뭐 취업 안 하고 집에 앉아서 결국 뭐야 맨날 인터넷만 두들기고 있고 뭐 또 보면 유튜브 한참 보면 뭐 조회수가 뭐 10만이니 50만 여러분 50만 정도 내가 돈 얼마 번다고 그래 그치 나중에 결혼하면 자식이라도 먹이 살리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생쇼를 해요 여러분 또 회사를 만들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야. 생각해 보면 돈 벌 길은 없지, 취업은 못했지, 그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사기꾼 되는 거야. 이제 앉아서 맨날 인터넷 가서 사기치고 헛소리 삑삑하고 이제 어쩌든가 헛소리 삑삑해서 인기 끌어서 뭐만 모으려고 그러고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 기자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방송사나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자를 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만들어.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중간고사 때 다음 주를 우리 중간고사로 보고요.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이해했어? 대답이 없어 왜? 그래. 자, 수업 계속합시다. 자, 마찰력의 계산. 오늘 아마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아. 마찰력의 계산. 자, 마찰력을 계산하는데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물리 들었던 사람들은 이 놈의 마찰력 때문에 골치를 꽤나 많이 썼을 거야. 이제 이거 시험 항상 나왔던 물리 시험이야.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자, 이 마찰력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개요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문제 교재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물체가 서로 접촉해서 운동할 때 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물체가 못 움직이게. 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찰력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을 우리가 마찰이라고 합니다. 마찰. 이제, 마찰력은 결국 뭐다? 마찰이 될 때 발생되는 힘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걸 보통 저항력이지. 물체가 잘 밀리지 못하게 하는 저항력이지. 자, 이놈의 마찰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의 기술로서는 물론 극조온을 시켜서 여러분 잠깐만 이거 뭐 배터리 상태가 95% 놀래라 깜짝 놀랐네. 전원 연결해놨는데 자 극조온을 해서 초전도가 되면 마찰력은 없어집니다. 근데 극저온을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절대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요. 마이너스 273.15도지, 그지? 마이너스 273.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원래 뭐가 없어진다? 마찰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극저온 상태에 초전도가 되면 마찰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 초전도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온도가 문제예요. 온도를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도 1도가 이러면서 어찌 생각하면 온도 1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올리는 것도 에너지 들어가지만 내리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똑같아요. 그죠? 내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초전도, 물론 이게 이제 초전도가 된다 그러면 마찰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찰력이 사라지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 이 어디서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냐 그러면 대부분 마찰력에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 피스톤 엔진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래서 그 마찰력 때문에, 이놈의 마찰력 때문에 뭐야? 엔진 오일도 쓰고, 이 엔진을 없으면 엔진이 늘어붙죠. 늘어붙는 이유가 뭐예요? 엔진이 피스톤하고 실린더 합벽하고 서로 마찰이 생겨가지고 다 깎아먹어서, 그지? 엔진,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뭐 딱 달아붙는 거야. 그러면 거기를 초전도로 만들어주면, 자, 초전도가 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마찰력 싹 사라지니까 엔진도 기가 막히게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현재 초전도를 만들 수 있는 온도가 영하 한 70도. 이걸 상온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상온도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 기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한 영상 100도 정도까지는 어떻게 초전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가능해요. 큰 냉장고를 지고 다녀야 돼.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려 그러면 에너지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초전도가 좋은 줄 압니다. 아는데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이 초전도 현상을 제대로 우리가 응용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실험실에만 지금 있는데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물질을 만들어낸다면. 그지? 근데 또 문제가 그런 물질이 나왔는데 이 물질이 강도가 약하더라 그러면 또 도로먹은 거야. 그지? 강철 정도의 강도를 가지면서 문제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마찰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마찰은 운동하는 곳에 다 일어난다. 그지? 그리고 마찰이 생기면 대부분 뭐가 생기더라? 열이 생긴다. 열이 생긴다. 그지? 자, 그렇다고 마찰이 없으면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럼 자동차는 못 쓴다. 그지? 못 쓸 거 아니야.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초전도 열차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죠? 레일에다가 레일을 영하 한 100도 만들고 레일 위에 그 레일과 만나는 곳에 영하를 한 100도 만들고 영하 100도에 100도 돼가지고 그 위에서 열차를 탁 올려놓고 발로 뻥 차면 그 처음에 움직였던 속도로 끝까지 간다. 물론 공기만 생각하면 그렇겠지. 아니죠. 또 뭐가 있어? 공기하고 마찰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모두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공기 마찰도 생각하면 결국 모두 해줘야 된다. 기차의 동체도 초전도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사실 현재까지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마찰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지? 그럼 뭐가 안 돼? 정지를 못 한다. 정지는 브레이크 밟으면 뭐 밑도 끝도 없이 미끄러진다. 된다,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찰이 나쁜 것 같지만 마찰이 없다 그러면 이런 펜벨트도 돌릴 수 없어요, 벨트도 마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못 쓰는 제품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마찰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마찰도 꼭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실제 마찰로 인해서 여기는 오직 운동하는 물체는 더 많은 큰 힘을 당연하겠죠.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현재 계기에서는 이게 나오지 마찰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든다 이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을 합니다. 나중에 윤활을 언제 배우냐 그러면 여러분 기계공작법에서 잠깐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사실은 이 윤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윤활이 그치? 기름막 굉장히 얇은 막 기름막에 의해 가지고 미끄러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얘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윤활에 대해서는 보통 언제 많이 연구하냐? 대학원 가서 전공 분야가 따로 있어요. 윤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야, 저 새끼들은 어떻게 저런 거 하냐? 막 이 생각 들 정도예요. 이게 또 유체익학하고 또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놈이. 자, 어쨌든 마찰력은 중요하다. 자, 우리 구름 마찰이 있다, 그지? 굴러가는 마찰이다. 굴러가는 구름 마찰. 그치?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구름 마찰은 바퀴가 굴러가는 때 나오는 마찰력이 구름 마찰력입니다. 그치? 자, 원 모양의 둥근 물체가 면과 접촉해서 원통에서 힘이 가해질 때 발생되는 마찰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구름 마찰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야? 자동차는 미끄러지 출발도 못한다. 그치? 자, 그래서 공등의 고 형태의 물체가 힘을 받을 때 발생되는 마찰이다. 예? 구름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지? 요 그림을 보면서 미끄럼 마찰력도 있죠. 여러분 미끄럼 마찰력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지는 마찰력이에요. 미끄러지는 마찰력. 구름 마찰력이 크냐 미끄럼 마찰력이 크냐 하면 구름 마찰력이 더 큽니다. 예. 자, 단순히 이제 반경의 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반경 R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마찰력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마찰력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놈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브레이크직이지. 자, 이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이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대표적인 이 브레이크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ABS 시스템입니다. ABS 시스템 그러면 안 되죠. ABS입니다. ABS. 뭐의 약자인 줄 알아? 요즘에 이제 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또 뭐라 그러더라? 또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기본은 ABS야. 지금도 ABS 그러지, 그지? 요즘 자동차에 이제 ABS 안 들어가 있는 자동차가 없어. 옛날에는 여러분 ABS가 고급 옵션이 돼서 고급차에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거 아마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을 거예요. ABS가. 이게 뭐의 약자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이면 브레이크 아닌 시스템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거 아니지, 그지? 이게 원래. 이거의 약자예요. 원래는 ALBS라고 그래야 돼. 근데 그냥 A, 락은 빼내고요. BS야. BS. 안티락 브레이크입니다. 안티락. 락이 뭐냐, 그러면 잠겼다. 이거 아니야. 잠겼다. 이 뭐가 잠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차에도 다 있죠, 그죠? 뭐가 잠겼다는 이야기. 뭔가 잠기지 않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이야기야. 잠기지 않는 브레이크 시스템. 뭐가 잠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잠겼다는 뭐냐는 거지. 자, 이 잠겼다는 거는 핸들이 잠겼다는 겁니다. 핸들이 락됐다는 거예요. 아니, 핸들이 락되는, 핸들이 안 움직인다는 건가요? 개념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움직여도, 여러분 핸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핸들을 돌려도 어떻다는 거야? 그 방향으로 차가 안 간다는. 그걸 핸들이 잠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핸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으로 차가 가지 않는다. 그걸 핸들이 잠겼다. 이거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항공기에서 사용했어요. 항공기 이착륙할 때, 그지? 특히 착륙할 때 보면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ABS를 쓰면 뭐하냐 그러면 잘못하면요, 여러분 항공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실 동체에 비해서 바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때 생각되냐, 어떻게 보면 탁 보고 있으면, 야, 저 바퀴로 저걸 견디나? 이 생각도 드는 거야. 그지? 저것이 안 미끄러지나? 막 이런. 안 미끄러집니다, 잘. 왜? 이 핸들이 나게 된다는 것은 차가 미끄러져서 그래요.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마찰력이 작용하면서 차가 미끄러지지. 이러면 이게 스키드 마크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바퀴 자국 생기는 거. 차가 미끄러지면요, 구름 마찰력에서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정지 마찰력이 생기는 거야. 정지 마찰력. 그지? 정지 마찰력이 생기는데, 정지 마찰력이 생기면 핸들을 틀어도, 그러면 핸들을 틀어서 구름 마찰력이 있을 때만 핸들이 틀으면 그 구름 마찰력에서 돌아가는데, 핸들을 틀어도 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는 거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마찰력을 힘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끝장이야,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면 끝장입니다. 그럼 안 미끄러지게 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인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계속 바퀴를 굴러가게 만든. 굴러가면서 속도를 확 줄여서 이제 급속하게 속도를 줄이는데 미끄러지려 그러면 안 미끄러지게 하고 미끄러지려 그러면 안 미끄러지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ABS고 항공기에 도입했어요. 항공기에서 도입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자동차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썼겠어? 여러분, 북구라파, 스웨덴. 자동차로 처음 쓰기 시작한 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이제 이런 쪽, 눈이 많이 온 핀란드, 이런 쪽에서, 스웨덴에서 제일 많이 처음에 이 자동차를 갖고 오자. 거의 1년에 거의 반이 눈이 오지, 이제 이런 동네가. 이제 눈길에서 막 미끄러지잖아, 차들이. 교통사고 맨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도 내가 핸들을 딱 틀면 그 트는 방향으로 차를 움직이게 하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차가 옛날에 ABS 없을 때는요, 브레이크 빡 밟으면 핸들을 아무리 틀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안 가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차가. 미끄러지면. 그래서 그 핸들이 락되는 걸 막자 그래서 ABS 시스템을 쓴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계속 굴러가게 하는데 그래서 1초에 수십 번을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럼 차가 어떻게 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 바퀴에 보면은 각 속도 센서가 있어요. 자동차. 요즘에는 여러분 자동차에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이 센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바퀴가 이렇게 있죠. 자, 일로 진행합니다. 그죠? 일로 진행하는데. 그 센스가 옛날에는 요게만 있었어. 그래서 차가 어느 방향으로 대가리가 틀어지, 핸들을 안 꺾었는데 차가 어느 방향으로 대가리가 틀어지는가를 어떻게 한다? 얘가 감시를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내가 딱 밟았는데 차가 이쪽 방향으로 틀어지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이쪽 브레이크를 풉니다. 이쪽 브레이크를 잡고. 일주일에 수십 번씩. 또, 그러면 이쪽에 피봇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약간 굽으려고 그러겠지. 그지? 그럼 이쪽을 풀고 이쪽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차가 ABS가 걸리면 타타타타타타타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걸 브레이크를 놨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앞바퀴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가 있다? 4군데 다 들어있습니다. 뒷바퀴도 안다, 이제. 뒷바퀴도 같이 해줘. 그러면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똑바로 가고 핸들을 틀면 그 턴 방향으로 차가 움직입니다. 이게 ABS예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걸 이야기하면 ABS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ABS는 제동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제동거리가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짧아집니다. 몰라서 그래. 고등학교 물리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구름 마찰력, 미끄럼 마찰력을 비교하면 여러분 구름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증명되어 있는 거야. 그 심지어는 그 이야기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이 유튜브 새끼들이. 이제, 아, 제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유튜브 새끼들. 정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 자기 옛날에 말이야, 이 ABS 없는 차 몰았을 때는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이거 급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팍 밟았다가 살짝 떼주면 차가 짧게 쓴다 그래. 그게 뭐야, 그게 ABS야, 인간의 ABS야. 그 이야기 하면서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이고, 그냥, 반길 조심하라 그래. 그냥, 너무 시기들, 그냥. 어디서 사기를 쳐. 짧아집니다, 여러분. 음.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나왔어요. ABS 이야기하면서. 항공기 이야기를, 자동차 이야기를. 실험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제동글이 짧아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ABS가 다 알려나오기 때문에 이제 ABS에 또 진화를 해가지고 또 뭐도 하더라. 심지어는 여러분, 동력 전달도 같이 풀었다 잡았다 같이 해줘요. 차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지? 음. 자, 그래서 요즘 차들은 여러분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주의해야 될 게. 눈길, 빙판길, 눈길은 뭐 그렇다 쳐. 빙판길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빙판에서. 눈길에서는 괜찮아요. 빙판에서는 똑바로만 갑니다. 차가 돌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빙판길에서는 내가 핸들을 틀어도 잘 안 먹습니다. 원체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길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동력학을 배우면 왜 천천히 가야 되는가, 왜 코너링을 할 때 천천히 해야 되는가, 왜 코너링을 할 때 크게 원을 그리면서 즉 곡률 반경을 크게 하면서 코너를 빠져나가야만 차가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가를 동력학 시간에 배우고 있어요. 어쨌든 브레이크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 ABS입니다. 그래서 출석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11시, 지나가 버렸네. 11시 30분부터는. 요거는 다 일괄 출석시킬게요, 여러분. 이제 11시 30분부터,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강의를 출석을 지금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그래야만 되죠, 여러분. 자, 인증번호 발급할게요. 인증번호는 186911입니다. 자, 구름 마찰력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미끄럼 마찰력. 면과 면이 접촉하여 물체가 미끄러질 때 발생한다. 그죠?
여러분, 구름 마찰력도 그렇고, 미끄럼 마찰력도 그렇고, 보면은 접촉하는 면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EF를 여기 썼습니다. 그지?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마찰력의 F는 뮤 곱하기 N이다. 그지? 여기서 N은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되고, 뭐 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지? F는 미끄럼 마찰력이고요. 그죠? 뮤는 미끄럼 마찰계수죠. 그죠? 미끄럼 마찰계수입니다. 그죠? N은 뭐다? 수직력입니다. 누구의 수직하냐 그러면 다음 면의 수직한 수직력입니다. 수직력. 그러니까 다 힘이니까. 마찰계수는 상수인데 상수 곱하기 벡타는 벡타지. 그지? 그러니까 이 벡타예요. 전부. 당연히 힘이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이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면서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건데 유튜브 새끼들 보면 이걸 잊어먹고 광폭 타이어가 안 미끄러진다고 그따위 소리 자빠져 있어요. 뭐 또 뭐 4P, 4P, 2P보다 4P가 4P가 좋다. 마찰력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단지 디스크를 넓은 면적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힌다는 거지. 그게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제동거리를 줄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 배우냐 그러면 받는 면적의 크기와 마찰력은 관계없는 거야. 그지? 이거 언제 배우냐 그러면 초등학교 자연책 50페이지 세지줄에 놓는단 말이야. 이 이야기는. 실험하잖아요, 여러분.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내가 나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뭐 했어? 이제 여러분 블록을 이렇게 생긴 블록을 한쪽 면은 넓고 그지? 이쪽 면은 이거 이렇게 킹맨체를 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놓고 끌어보고 도로라고 갖고 저울을 달아서 한 번은 이면 넓은 면을 놓고 끌어봐도 똑같이 저울이 움직이는 걸 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유튜브 새끼들이 헛소리 안 할 텐데 이게 정말 환장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광폭 타이어는 여러분 원래 제동력을 줄이는데 별 효과 없어요. 효과 없는 게 아니라 광폭 타이어는 고급 타이어를 다 광폭 타이어로 쓰거든요. 그러면 뭘 가지고 마찰력을 크게 해서 제동거리를 줄이냐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의 패턴 있지? 그 패턴이 결국 뭡니까? 뮤에 해당됩니다. 패턴의 형상. 이게. 자동차 바퀴의 패턴의 형상은 뭐에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 배수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물을 잘 빼느냐. 여러분, 이 물을 못 빼내면 수막 현상 때문에 바퀴가 떠버린단 말이야, 빗길에서. 꼭 이야기 나와요. 강폭 타격 끼면 제동거리가 짧아지던데요. 그 타이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타이어는 여러분, 음, 넌리니어한 물체예요. 고무잖아요. 리지드.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강체가 아닙니다. 강체라는 거는 힘을 받아도 형상이 찌그러지지 않는, 형상이 변하지 않는 가상의 물체를 우리 강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타이는 어때? 힘 받으면 다 찌그러지지. 특히 고무가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해석을 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왜 강폭을 끼면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짧아지죠. 왜? 트레이드 자체가 싸구려 안강폭 타이어보다 트레이드 자체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요, 제조사. 이거는 타이어 제조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말이야, 가서 물어보든가. 그런 방송을 하기 전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지생하겠지, 지생각. 그걸 내피셜이라 그러나? 이야기하면 그게 정설인 것처럼 막 과함을 꽥꽥 지르면서 내가 해보니까 네가 해본 거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 있지 당연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온도 잴 때 그렇게 재면 안 된다고. 예? 여러분 CPU에서는 CPU 온도 잴 때 함부로 재면 안 돼. CPU 온도 1도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야. 이게 중냐 마냐에 그지? 경계선상에 있는 게 1도인데
자, 어쨌든, 시간 너무 많이 끌었네. 10분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이만 쉽시다. 지금부터 45분이니까 55분까지 10분 쉬었다가 계속 갑시다. 아까 쉬었어야 된다, 그지? 자, 잠깐 10분 쉬다 할게요. 우리 12시 반까지죠. 자.
자, 목소리 들리죠? 출석 한번 봅시다. 신민경, 민경이, 맞고, 그 다음에 선세연, 음, 조인서, 인서는 없지. 자, 조인서만 빼고 이번 시간은 자 출석이 됐어요. 말씀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항공기 시스템에 의해 듣는 사람도 많지, 그지? 음, 그 사람들도 수업 원래 여러분 저기 녹화 강의로 했는데 녹화 강의 그것도 수업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괜히 시험 기간에 70 우리 80명이고 그게 70명이니까 아마 얘기 지금 아마 대부분 다 듣고 있죠, 여러분. 그 과목도 그냥 중간고사는 리포트로 그냥 그때까지는 리포트로 대처할게요, 여러분. 음. 알았죠? 항공기 시스템에 이해되는 사람들. 내가 또 공지하겠습니다. 네. SNS로 공지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 마찰력 배웠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대가리를 싸매게 했던 이 문제, 그죠? 꼭 물리책 보면 이제 이거 나와서 다 외웠잖아요. 이때 이거 시험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을 이제 뭘 구하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그지 삼각형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놔요. 그죠? 물체를 올려놓고 이 물체가 가지는 무게가 W다 이거 W. 이게 사실은 벡터를 붙여야 돼요. 왜 중력 가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지? 자, 이게 W다. F도 역시 벡터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무게가 W이고, 이 마찰력이 F일 때, 이거는 마찰 계수가 있겠죠. 마찰 계수는 빠졌네요. 마찰 계수를 뮤라고 합시다. 마찰 계수. 마찰 계수. 마찰 계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뭘 구하라 그러냐, 그러면, 이놈이 미끄러지지 않을